6월 지방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시 뉴스 제주는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연속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자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민들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포부를 밝혀주시죠.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훈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그리고 저성장 위기, 청년의 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점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위기 극복의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오영훈 지금까지 성과에 기반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주저없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민주당 최종 도지사 후보로 낙점되셨을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좀 내려놓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면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네네. 혹은 또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궐선거라는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담을 주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공천을 받고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공천을 받자마자 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6월 1일 지방선거와 또 동시에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그런 미안함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에선 오랫동안 좀 불거져온 문제이긴 한데 도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갈등도 있어 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극복해야 될 시기, 즉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을 선호해 왔는데요. 저는 성장과 개발, 보존 이게 선순환되어서 지속 가능의 시대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 갈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주 최대 현안인 이공항 문제를 한번 여쭤볼 건데요. 다른 후보들께도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주 핵심 공약으로 이공항의 조속 추진을 공약을 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항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국토부 장관에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국토교통부가 지금 현재 제2공항과 관련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저지도가 협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보고, 어쨌든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보께서도 이공항 찬성이든 반대 입장을 떠나서라도 갈등 해결 해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현재 공항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한데, 그럼 현재 공항의 시설을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성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현 공항 확충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간에 동서활주로인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 공항 시설 확충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다른 대안을 또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3 얘기도 한번 여쭤볼 건데요.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6월부터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여버린 가족관계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도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4.3 때 이제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양자로 가거나 양녀로 그렇죠. 가는 네.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호적 정지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관계 정정을 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네네. 제가 그 관련 용역 예산안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용역이 끝나면 보완 입법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올해 내에 그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4.3특별법 개정하는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고 그동안 2차례 걸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죠. 21대 들어서. 만약에 도지사 후보로 최종 낙점돼서 의원직을 벗어버리시면 내려놓게 되시면은 그런 저는 입법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주 사회에서 불거졌던 오랜 또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가 지금 쓰레기 처리난, 하수 처리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법도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계획이 원만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역시설로 집중해서 이 문제 해결의 해법을 제시를 왔는데 저는 이 광역시설로 모두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발시킨 유발자 책임의 원칙도 이렇게 좀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산 정책이라면 뭐 권역별로 맞습니다.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라는 것은 저는 원래는 이제 이 쓰레기 문제나 이와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단일 광역 행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광역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산 정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분산 정책으로 쓰레기 뭐 매립장이든 이런 처리 시설들을 여러 곳에 둔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지 않을까요? 여러 지역별로. 그렇지만 한 곳에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 가능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좋겠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 환경시설에 대한 정책도 분산하는 것이 방향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질문 드려보자면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의 어떤 환경보전 기여금을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당시 뭐 비서실장도 지내셨으니까 오영훈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 기여금이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것을 입도세로 볼 것이냐 하는 또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분들에게 직접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환경보전 기여금보다는 환경보전 분담금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분담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아침에 제주항에 내려서 도시락을 갖고 한라산을 등반을 합니다. 한라산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 쓰레기를 성판악 휴게소나 다른 휴게소에서 버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돈 1원도 쓰지 않고 도시락만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 수거 비용은 지금 누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민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입장 요금의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어떤 형식 요금으로 받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보께서 지금까지 발표하신 공약들을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출마 선언 당시에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이 어떻게 될까요? 2006년도에 저희도가 단일광역 행정체제가 돼서 행정시, 양행정시 체제로 왔습니다. 그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저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개 시군 체제로 부활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방법을 찾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표 발의한 법이 특별법 개정안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도민들이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 대립형뿐만 아니라 기관 통합형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을 저희도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발의하신 법안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뭐 시군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던데 기초단체를 그렇다면 뭐 시의회나 군의회 같은 것도 부활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근데 그 모형은 저희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지는 좀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좀 여러 항목들을 선택의 여지를 드려야죠, 주민 여러분께. 뭐 현재 예전에 있었던 뭐 2개 시, 2개 군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들을 좀 논의해보겠다.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건 기관 대립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관 통합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임기 내 2년 동안 뭐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2년 내에 가능할까요? 제왕적 도지사직을 버리기 힘든 기존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의 문제였지 않을까요? 저는 2년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다음에 2년을 준비하면 2026년부터 저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 중에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15분 도시 제주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15분 동안에 도보로 이동을 하든 자전거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하든 간에 거기에 식료품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고 약국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관련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그런 권역별 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저는 저희 도내 곳곳에 만들어서 네트워크화 연결시키게 되면 새로운 제주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당내 김태석 예비 후보도 뭐 고밀도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뭐 주거와 뭐 사무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컴팩트 시티를 공약을 했었는데 요거랑 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컴팩트 시티는 이제 우리 당의 전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가 제시했던 컴팩트 도시고요. 물론 그와 연계성이 있지만 제주도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자체를 15분 도시 각각의 읍면동 중심으로 15분 도시 생활권으로 묶어놓고 그 15분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교통망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생활 권역들 좀 세분화해서 사회 어떤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좀 재편하겠다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성을 어떻게 더 도모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더 중심에 놓고 행정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좀 대공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남원읍인데 남원읍 내에 이미 대부분이 갖춰져 있습니다. 15분 내에 다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도서관이 부족하다면 도서관을 넣고요. 문화복합시설이 필요하다면 문화복합시설을 더 추가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또한 아까 제가 얘기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우리가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의 갈등이나 산남 삼북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으로 15분 도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후보께서 공약하신 것 중에 이 상장 기업 20개 유치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 상장 기업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상장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제주도에도 이제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에 있는데 너무 지금 적은 숫자고요. 전국 평균의 1%에도 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기 동안에 20개의 상장 기업을 육성 또는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고민의 출발은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상장 기업에 다닌다 이 정도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줄 수 있고 청년들도 그걸 통해서 희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주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하려고 했지만 좀 한계도 많았잖아요. 계획이 없는 전략이 없는 유치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면 투자 유치, 외자 유치, 금액 위주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 육성의 로드맵을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상장 기업으로 정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수준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도 보장되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1차 산업 관련 공약도 있습니까? 저는 1차 산업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 안정 보장제 정책을 어떻게 잘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 네. 가격이 하락돼서 산지폐기까지 가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매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적정한 생산량을 예측하고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끼리 어떤 그 생산량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저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산업에 대한 1차 상품에 대한 가공, 2차 제조업으로의 발전을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을 때 이 문제를 좀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써 이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지금 경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내 다른 후보들보다 오영훈의 장점은 이것이다. 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후보로 나서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서 또 도의원 경험을 통해서 저희 도와 국가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4.3 특별법이라든가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왔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도민과 함께 지금 현재의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전하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